네, 국내 증시를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의 전략까지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김종혜 연구위원 계속해서 함께하고요.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국내 시장을 점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욕 시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대 지수 모두가 2% 내외 급락세가 진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 감안해서 국내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봐주신다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루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사실 이제 좀 강하게 반등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 재차 이제 조금 유럽 경기 우려감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해외 시장 우리나라가 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찾아볼 투자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달러를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이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MSCI 코리아 ETF를 좀 보면은 사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57.61을 찍었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신저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차 하락 저가를 깨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오늘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하루 전일, 휴일 전날 이제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신저가를 찍었다라는 부분들도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시총 1, 2가 이제 동반 하락을 겪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었던 당일날 기관들이 이제 매수에 가담을 했다가 그 이후에 재차 이제 매도를 지속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를 빼놓고 다른 기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시총 1, 2가 부진하다라고는 다른 쪽에서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원자재 쪽에서도 계속 이제 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화학주나 조선주 전반적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좀 미치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계속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난 앞선 시간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그 2014년도 어닝 추정치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지금 다시 측정을 해보면, 물론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1배 미만으로 내려간 부분들인데, PER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나 시장 자체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주가 하락 속도보다, 그러니까 하락 속도가 상당히 가파라서 이익 추정치가 이제 낮아지는 부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이게 오히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PER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건 역시 조금 매수를 하기나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밸류에이션 평가 부분들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그 사실 2000선을 돌파를 했을 때 국내 시장에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경제 이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시각은 혹시나 해서 역시나로 좀 바뀐 부분들이 아닌가. 특히나 배당 부분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올해부터 배당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기업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실망감은 좀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자 해지는 역시나 이제 환율 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숫보다 나무를 보면서 종목 쪽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숫보다 나무, 종목적으로 개별 종목 접근을 권하셨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지난 수요일에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대형주 대안으로 중소형주가 오르는 네. 모습. 중소형주 내에서도 보고 계신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이제 네.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올 한 해 이제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순으로 높거든요.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한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소형주 같은 경우가 한 29%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대형주나 아니면 중형주에 비해서 소형주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선물 이런 쪽의 물량 부담도 적을 뿐더러 기업 자체가 이제 탄탄하게 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제는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화면을 보면은 30분 추세대 역시나 이제 코스닥도
거래소 대비에는 좀 강한 부분들은 있지만 30분 추세대 하단에 좀 갇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업종 쪽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지수대는 코스닥도 역시 562.5포인트 이 자리가 이제 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업종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의료 장비랑 좀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비 강함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는 뭐 바텍이나 인바디, 뷰웍스, 휴비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하거나 상당히 지수에 대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 거래일에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투자 부분들이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수급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 이거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그러니까 모멘텀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이제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종별 그 이제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익, IPS나 테스 이런 기업들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쪽에 관심도를 좀 가져보자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김 의원님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코스닥에 뭐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자라는 의견을 자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리스크 저희가 감내하고 가야 될까요? 뭐 코스닥 시장을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워낙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PER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단기 모멘텀으로 올라간 종목들 혹은 뭐 중국 자금이 들어오진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또 최근에 뭐 에볼라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모바일 게임주들이 최근 가장 좋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실적이 발표되면 지난 2분기만큼의 서프라이즈 효과를 줄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난 2분기에는 예측치를 워낙 많이 상회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의 추세도 여전히 좋은 양상인데요. 3분기에는 아무래도 두 번째 똑같은 서프라이즈 효과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구간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많이 오른 만큼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다. 뭐 중국으로 정말 인수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 특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해서 다소 주의를 가져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나란히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은 방어적 섹터 종목군들이 좀 나서주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투자 유망주 한번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그 내수주가 강한 부분들은 네. 이제 뭐 방어적인 성격도 이제 뭐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이제 쏠려 있는 부분들, 뭐 기관이 내수주에 꽂혔다라고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수급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가 내수주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오른 만큼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종목이라고 하면은 한전기술이 그나마 조금 뭐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 단통법 이슈로 이제 뭐 하락하고 반등 구간으로 다시 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배당 여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면 한 50%에서 70%까지 이제 뭐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사가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법인세 감면 기대도 있는 부분들이고 차트상으로 봐도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타 많이 오른 이 경기방어주나 아니면 유틸리티 내수주 이런 것들 중에서는 한전기술이 그나마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배당 매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통신주 얘기 그리고 유틸리티에서 한전기술 꼽아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런 섹터군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뭐 특별한 점 보고 계시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유틸리티나 통신주가 지금 방어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오히려 실적주거든요. 다른 종목군들 다 저성장해서 실적이 다운되고 있는 구간인데 통신주는 뭐 단통법 때문이 되었든 뭐 마케팅비가 원인이 되었든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전도
원래 5조 예상했던 땅을 10조에 팔면서 남는 돈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줄이고 금융비용 세이브된 거에다가 법인세 세이브도 앞으로 나타날 거고 또 그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꾸준하게 전력요금도 느리지만 올릴 거니까 아마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 다시 하지 않을까. 정부 쪽으로도 어떻게든 돈을 뭐 갚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은 이제부터 방어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실적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주라는 개념은 제가 보기엔 지금은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들 종목에 투자해도 되느냐? 저는 둘 다 노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홀딩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통신주는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 배당 매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통신주가 지금 뭐 배당을 올려줄까요? 제가 보기엔 그 올릴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신주들은 뭐 SK텔레콤 기준으로 30만 원권 이상에서 좀 매력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KT는 그나마 조금 상승력이 남아 있을 것 같고 LG 플러스도 단기 모멘텀을 아이폰 6 때문에 타고 있는데 아이폰 6 실제로 런칭하고 별로 안 팔리면 아마 그것도 거품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통신주에 대해서는 저는 반등시 매도 관점,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홀딩 정도의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10월 둘째 주 오늘 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과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업종 이야기 해봐야겠죠?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역시는 이제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환율이 이제 1,070원대로 이제 뭐 장을 마감하면서 이제 뭐 움직였는데 일단 환율이 1,050원대로 이제 좀 내려와야 전반적으로 시장 또 특히나 이제 외국인 쪽에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만기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뭐 관심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보면은 건자재 섹터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한샘이나 아니면 KCC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고가 이건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특히나 이제 뭐 KCC 같은 경우에는 건자재 성장이랑 삼성 지배구조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을 선호하신다라면 삼목에스폼 같은 경우에 PER이 한 6배 정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목에스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KCC, 삼목에스폼 저희 관심주에 넣어놓고 앞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